일을 하고 있을 때보다도 일을 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일이 계속 신경 쓰이거나 혹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모호함 때문이죠.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GTD는 쏟아지는 일들이 주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여러분들이 GTD가 뭔지 알고 일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더 적은 스트레스로 더 많은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GTD는 총 5개의 단계로 수집, 명료화, 정리, 검토, 실행으로 나눠집니다. 이 단계는 모두 이와 같은 플로우 차트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GTD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5가지의 단계와 플로우 차트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암기하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썸네일에서는 스트레스 덜 받으면 일하는 법이라느니 어그로를 끌어놓고 암기하라니 말이죠. 그런데 단기간에 GTD를 마스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당장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과정을 쓱 들어보셔서 각 과정에 대해 파악해 보시고요. 이 플로우 차트 자체가 일을 진행하면서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의식의 단계로 꺼낸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방 적응하실 수 있으니 지루하다고 나가지 마시고 일단은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수집입니다. 수집 단계에서는 생각나는 일을 모두 어딘가에 적어두는 겁니다. 어딘가 차분히 앉아서 생각나는 일을 모두 적는 것도 좋고요. 일상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일을 그때그때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일을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적으시면 돼요. 이런 발산 단계에서는 고민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적는 장소는 마음 가시는 대로 종이든 앱이든 언젠간 확인할 만한 곳에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집 단계에서는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100% 외부에 꺼내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 꺼내서 적어놓는 것의 목적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이가닉 효과 때문입니다. 자이가닉 효과는 미완성된 일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효과를 말합니다. 미완성된 일이 머릿속에 계속 있으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거나 혹은 다른 일이 머릿속에 있으면 지금 하는 일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들을 어딘가 적어둠으로 일단락을 해둬서 자이가닉 효과를 없애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겁니다. 2번째는 일들을 기록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기록을 해둬야 나중에 적어둔 일들을 보면서 발전시키며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수집 단계 이후 2번째는 명료화입니다. 명료화는 GTD에서 가장 어렵고 일머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수집된 일들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단계거든요. 이 명료화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일머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을 많이 필요로 하기에 시간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겁먹거나 압도되진 마시고 일단 이 플로우 차트를 따라가면서 명료화를 해볼 건데 듣다 보면 복잡해 보여서 지루할 수는 있지만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 잘 버텨봅시다. 명료화는 수집함에 적은 일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할 질문은 이 일은 무엇인가 입니다. 수집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의하는 건데요. 수집 단계에서는 생각난 일을 일단 빠르게 적다 보니까 적힌 내용이 모호하고 보자마자 행동할 수는 없게끔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행동 가능하게끔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동 가능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어떤 건지를 정의하고 나면 그 다음 할 질문은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입니다. 바로 전 질문에서 일을 정의하려고 했더니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애초에 쓸모가 없는 일이라면 버릴 필요가 있고요. 필요 없지는 않은데 언젠가는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이라면 언젠가로 분류를 합니다. 행동이 불가능하지만 참고를 해둬야 할 것들, 예컨대 프로젝트 관련 자료 같은 것들은 참고 자료로 분류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할 질문은 다음 행동을 따져보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행동 가능한 일이고 그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다음대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2단계 이상 복잡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프로젝트로 분류를 해둡니다. 기획이나 상세한 계획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수 있고요. 복잡한 프로젝트도 다음 행동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계속 판단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프로젝트가 아닌 일인데 만약에 이 일이 2분 안에 끝난다 하면은 그냥 그 일을 바로 합니다. 2분이란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심리적인 기준입니다. 스낵면 끓이는 건 2분 걸리니까 바로 끓이고 다른 라면은 3분 걸리니까 나중에 끓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금방 끝날 일이라면 해치우고 내 눈에서 없애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맡긴 다음에 대기로 분류를 해둡니다. 나중에 대기로 분류된 일들을 보면서 맡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경조사나 약속같이 특정 날짜나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캘린더로 분류해둡니다. 위 분류들에 모두 속하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시간 될 때 최대한 빨리 해치우면 좋은 일인 겁니다. 다음 행동으로 분류해두어서 여건이 될 때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도 많고 분류도 다양해서 헷갈리시나요? 사실 위의 질문들은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던지는 질문들이고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이미 무의식적으로 위와 같이 분류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무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식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플로 차트를 외우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일들이 분류될 수 있어요. 예시를 들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조 배터리 사기는 생각해보니 집에 보조 배터리가 있었네요.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일이네요. 버립니다. 위스키 입문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입문할지도 고민되고 당장은 하기 바빠서 어려운 일이네요. 언젠가로 분류해둡니다. 회사에서 서버가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공지가 내려왔는데요. 영향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뭘 당장 할 건 없어 보입니다. 인지만 해둘 필요는 있으니 참고 자료로 넣어둡니다. 베이지색 치노 팬츠를 사려고 하는데 어디 브랜드 거 살지부터 고민이네요. 어떤 스타일이 저한테 맞을지도 모르겠고요. 유튜브 추천 영상도 보고 백화점도 들려야 하니까 프로젝트로 분류합니다. 와, 바지 사는 게 프로젝트라고요? 네, 뭔가 거창한 것만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여러 단계가 필요하면 프로젝트로 분류해두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 50개는 넘을 수가 있어요. 영양제 먹고 입 닦기, 대충 2분 언저리로 끝나니 일단 이 명료화만 끝나면 바로 하러 가야겠습니다. 회사의 홈페이지에 뭔가 버그가 있어서 문제가 있네요. 홈페이지는 제 담당이 아니라서 담당 부서에게 알려두고 대기로 합니다. 차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네요. 캘린더로 분류해둡니다. 거인의 노트 읽기, 이건 최대한 빨리 해둬야겠네요. 다음 행동으로 옮겨둡니다. 복잡한 명료화 단계가 끝나면 세 번째 단계인 정리입니다. GTD에서 가장 자신만의 스타일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명료화 단계가 끝나면 다음 7가지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7가지를 알맞은 곳에 이동시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시고 있는 생산성 앱에 넣어두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언젠가, 프로젝트, 대기, 다음 행동 등은 투두이스트 같은 일감 관리 앱에 넣고요. 참고 자료의 경우 노션이나 옵시디언 등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노트 앱에 넣고요. 캘린더의 경우 구글 캘린더 같은 데 집어넣는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앱에 대한 내용은 전달하려는 GTD의 본질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로 검토입니다. 정리 단계까지 되었다면 이미 GTD의 90%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단계인 검토부터는 딱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정리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예컨대 하루의 시작을 캘린더를 보면서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일간 또는 주간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어가고 남은 일은 뭔지, 맡긴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 행동은 어떤 걸 할지 검토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단계인 실행입니다. 검토한 것들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일들을 우선순위 순으로 하는 것이 베스트겠지만 에너지, 시간, 주의력 등 우선순위대로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GTD 원서에서도 실행 순서는 그냥 직관에 맡기라 했습니다. 개인 취향이라 말리진 않겠지만 우선순위로 P1, P2, P3 지정한다던가 혹은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쓴다던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미 명료하고 정리하면서 피곤하실 텐데 거기서 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 정리하는 쾌감에 빠져서 일을 위한 일을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여건에 맞춰서 할 거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GTD가 왜 좋은가? 이 복잡한 걸 따라하면 뭐가 좋은 걸까요? 썸네일에서 말한 대로 GTD는 일할 때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프레임워크입니다. GTD 원저도 스트레스 프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럼 이게 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수집 단계에서 자이가닉 효과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자이가닉 효과가 만드는 스트레스를 어딘가 적음으로써 없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적은 스트레스로 일할 수 있고요. 특히나 할 일이 많은 분들일수록 갖기 쉬운 내가 뭐 안 하고 있는 게 있나 하는 불안감도 없앨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명료화 단계에서 모호함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GTD 같은 프레임워크를 안 사용하고 계신다면 대부분 일을 진행하면서 일의 계획을 세울 텐데 특히나 MBTI 끝에 P로 끝나는 분들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과 행동을 동시에 해야 하니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결정에서 오는 피로 때문에 그래요. 생산과 컨트롤을 동시에 하는 거죠. GTD는 일을 수행하기 이전에 일을 명료화시키는 과정이 있기에 일을 진행할 때 결정의 개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내서 몰아서 많은 일들을 계획해 두는 겁니다. GTD의 또 다른 장점은 GTD가 완성형 프레임워크란 데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GTD를 적용해 보다가 복잡해 안 따라할래 하더라도 몇 가지 스킬은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분 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걸 할지 혹은 미룰지 정하는 기준으로 2분 안에 끝낼 수 있냐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기준을 적용해보기도 쉽고 명쾌하거든요. 또 일부 단계의 효과를 공감하셔서 예컨대 수집 단계에서의 자의간의 효과를 없앤다던가 명료화 단계에서 모호함을 없앤다던가 등의 효과가 나에게 필요한 것 같다면 그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D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GTD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GTD의 장점으로 제가 수집 단계를 통해 자의간의 효과를 없애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GTD에 대한 신뢰 없이 피상적으로 적용하면 이 효과도 없어집니다. 수집함에 적기만 하고 내가 수집함을 통해서 언젠가는 일을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결국에는 불안 때문에 일들이 머리에 남게 되어서 자의간의 효과도 유지될 겁니다. GTD의 장점이 날아가고 수집이라는 자비만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 GTD를 적용하실 거면 효과를 믿고 시스템에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GTD를 위한 노션 템플릿, GTD 일정표에 쓸 캘린더 앱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무슨 앱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본질이 아닌 그런 피상적인 내용에 현혹되실까봐 무슨 앱으로 어떻게 쓰는지는 아예 뺐습니다. GTD는 인생의 어떤 단계에 놓여 있더라도 쓸 수 있는 좋은 일감관리 프레임워크입니다. 과제가 많은 학생, 육아로 바쁜 부모, 수행할 일이 많은 회사원, 맡기는 일이 많은 사업가 그 누구라도 쓸 수 있습니다. GTD 숙련도를 더 올려보거나 궁금한 것이 생겼다면 쏟아지는 일 완벽하게 해내는 법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밀리의 서재에도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프레임워크다 보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아마 자료도 많이 나올 겁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